그 뭔가 구형 같아 보이는 느낌이 묘하게 좀 있습니다. 상당히 절묘하게 세팅을 잘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게 방석 길이를 조금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아쉬움이 덜할 텐데. 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폭스바겐 아틀라스 시승을 하는 날인데요. 궁금해하시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이 유럽 브랜드가 미국 차를 만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때는 이 아틀라스랑 어떤 차가 더 좋은가라는 궁금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낱낱이 한번 직접 타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타보기 전에 이 도로 위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아틀라스의 색깔 차이 이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그때 스튜디오 안에서 봤던 아틀라스는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실물이 사진보다는 괜찮았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일단 도로 위에 올라왔을 때는 그 뭔가 구형 같아 보이는 느낌이 묘하게 좀 있습니다. 근데 색깔별로도 그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차잖아요. 폭스바겐이 전통적으로 좀 하얀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차가 커 보이는 느낌, 존재감이 좀 더 큰 아틀라스를 원하신다면 이런 하얀색의 아틀라스가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아틀라스 이 실버톤의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메탈릭한 느낌이 가장 짙게 묻어납니다.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이런 면 접는 기술들 가장 잘 드러나가지고 면의 음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차의 부피감도 적당히 잘 드러나가지고 부각이 잘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도장의 품질도 개인적으로는 이 실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안쪽에 펄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반짝반짝한 게, 이게 전통적으로 독일 차들은 실버가 왜 인기가 많았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실버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검은 차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SUV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약간 에스컬레이드 같은 그런 느낌 떠올리잖아요. 이 차 안에는 아주 높은 사람이 앉아있을 것만 같은 그런 감각이 확 드는 그런 조합이 돼버려요. 너무 무거워져. 내 차로스 아틀라스를 탈 때는 패밀리카로 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검은색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짙은 검은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 그레이 색깔인데, 요즘에 시멘틱한 색깔이라고 되게 유행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 가장 트렌디한 색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아틀라스의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트렌디한 감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의 이런 캐릭터들하고 잘 어울리냐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든다.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색깔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아틀라스의 색깔 구성들을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차를 타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아틀라스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미국향의 대형 SUV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는 건데, 현대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앉아있을 때 더 쾌적하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 앞에 대시보드 디자인이 얇고 낮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시야가 가리는 게 없어요. 팰리세이드는 앞에 되게 웅장한 디자인의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툼한 이미지가 뭔가 안정감을 주긴 했었지만, 반면에 운전할 때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었거든요. 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여기에는 4기통 2.0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쟁 상대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배기량 자체부터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출력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고 출력은 273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37.7kgm를 발휘를 하는데, 그렇지, 이 토크 같은 경우에는 경쟁차들 보다 조금 낮아요. 팰리세이드와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가 경쟁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차는 최대 토크가 43kgm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보다 한 5.3kgm 이상 더 토크를 발휘를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유의미하게 조금 더 엔진이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테거든요. 자,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 벌어졌으니까 살짝 맞배기를 해보자면, 속도를 약간 줄였다가 40km입니다. 그리고 쭉 붙어보는 거야. 한번 풀악셀. 인상적이진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인상적이진 않은데 뒤에서부터 꾸준히 쭉 밀어주는 느낌은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을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4바퀴로 출력이 고르게 분출되는 것 같은 느낌은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출력을 뿜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출력이 250마력, 270마력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앞바퀴만으로 출력을 전달했을 때 휠스핀이 나고 토크 스티어가 좀 심하게 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륜구동에 들어갔을 때 이 안정감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소고, 폭스바겐이 또 이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를 할덱스 거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을 훅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와중에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밀어붙여 준다는 거. 하지만 출력 자체가 이 차체 크기를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처럼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 따로 공개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확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한 7초대에서 8초 정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가속 성능은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쉬운 거는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속을 붙여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변속기나 파워트레인 세팅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게 방금처럼 가속을 한순간에 훅 밀어붙여줘야 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봐봐요.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조금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깊게 그냥 쭉 밟았을 때, 지금 밟았어? 근데 이제 튀어나간단 말이야. 한 2초 정도의 텀을 두고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다운시프트를 하고 엔진 반응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갈 때까지 이 정도의 딜레이가 생긴다는 건데, 이거면 내가 차를 직관적으로 내 몸처럼 움직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따르거든요. 내구성이나 편안함을 가져가는 세팅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을 주겠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내 몸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 폭스바겐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독일차 같은 그런 느낌, 단단한 느낌, 그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트레인에서만큼은 전반적으로 좀 미국향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체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상당히 절묘하게 세팅을 잘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팰리세이드 느낌을 얘기할 때는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탄탄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약간 불편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탄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차체를 좀 흔들고 있을 때 차체가 너무 낭창되지 않게, 이 차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차인데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착착 따라붙을 수 있는 그 절묘한 세팅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폭스바겐의 어떤 차들을 타더라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인데, 안정감을 잃지 않게 차체 전반적인 세팅이 딱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각을 가져감과 동시에 그 안에서 최대한 하체를 풀어가지고 편안함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차가 조용한지도 패밀리카에 되게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일단 이 소음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A필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소리 같은 거. 지금 제가 영종대교를 지나가고 있는데 A필러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람소리 아예 안 들리는 정도고요. 근데 지금 하체 소음은 약간은 올라오는 정도인데, 이거는 단순히 운전의 피드백을 위한 정도.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독일 브랜드라는 거를 잊지 않았구나, 그 정도만 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진 소음 같은 거 RPM을 일부러 좀 높여보자면 이렇게 3000rpm, 4000rpm 이렇게 쭉 높이더라도 엔진 음색도 괜찮습니다. 이 엔진의 소리 자체도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수준이고요. 엔진의 음색 자체도 화기통인데 일단 엔진의 볼륨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실내로 들이치는 소리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틀라스 2열로 넘어와서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열 탔을 때 뭐야, 제가 저번에 이 차 둘러볼 때 보여드렸던 공간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느낌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에 제가 탔을 때는 1열을 제 기준에 맞춰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PD님도 꽤 넉넉하게 앉아있고,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는 다른 기자 선배도 꽤 넉넉하게 앉아있는데, 이거 보세요. 무릎 공간 이 정도나 남아요. 주먹 개수 셀 필요도 없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겠지? 이렇게
오,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고 최대한 넓혔을 때는 이 정도까지 넓힐 수 있다는 거. 이렇게 3열 공간에 만약에 누가 앉는다 그랬을 때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번에 보여드렸던 시트 구성은 또 캡틴 시트라서 양옆에 각각 혼자 앉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앉아있는 구성 같은 경우에는 7인승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아틀라스를 실제로 사실 분들이 더 많이 접할 시트 구성일 것 같아요. 이 구성 같은 경우에도 시트에 앉아있는 느낌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확실히 근데 캡틴 시트 구성일 때보다 왠지 시트의 방석 길이가 조금은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방석 길이를 조금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아쉬움이 덜 할 텐데 그거를 할 수 없는데도 이 정도 길이, 아무래도 아이들 앉을 것 때문에 그랬나? 그렇게 보면은 시트가 좀 높은데 방석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앉아있을 때 느낌도 보면은 이거는 미국차 느낌은 아니다. 확실히 좀 탄탄해가지고 2열에서는 1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시트를 해놔야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진동 같은 것들을 잘 걸러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낄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뭐 2열을 위한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선쉐이드 있고요. 꽤 넓은 공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함 없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을 위한 송풍구 아래쪽에 잘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가지고 2열을 위한 편의 장비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 히팅 시트도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이제 좀 보자면은 일반적인 시내 구간 같은데 이렇게 지나갈 때는 노면 유철이 좀 들어오긴 한다. 확실히 모든 차들이 그렇다시피 지금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2열보다는 1열 쪽에 조금 더 승차감이 좋다는 걸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도를 높여 나가면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더더욱 그런데 이 노면의 잔진동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유철이 조금만 큰 게 들어오더라도 엉덩이로 그대로 진동이 좀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받기는 힘듭니다. 이 2열 승차감만큼은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타보니까 확 느껴지네. 이거는 아틀라스는 어쩌면 2열이나 이 3열 승차감,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한 승차감보다는 조금 더 운전자 위주로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카니발이나 미니밴 같은 거 탈 때 느껴지는 것처럼 앞뒤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멀미가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대형 SUV 중에서 승차감 측면에서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지 않았을까, 잔진동들을 조금 더 잘 걸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조금 더 좋을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3열 공간으로 옮겨와 있는데 3열 공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3열이 있는 대형 SUV의 3열 공간의 승차감은 이 방음 측면에서부터 일단 1열과 2열 대비 방음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열에 있는 이 쪽유리창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얇아. 봐봐. 이렇게 두드려 보기만 해도 유리의 두께가 확 느껴지는데 확 얇은 게 느껴지죠? 이 유리창에서 넘어오는 방음부터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열에 앉아있을 때 일단 이 소음부터는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성인 남자가 앉아있기에도 아주 옹색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할 때 성인들도 앉을 수 있다. 근데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앉아있기 더 괜찮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제 무릎이 이 정도 지금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어깨 공간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구성이에요. 이 3열 공간을 무리하게 3명이 앉는 공간으로 마련하지 않아가지고 딱 2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어깨 공간에서도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머리 공간이다. 이 앞부분까지는 괜찮은데 뒤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뒤쪽으로 편안하게 등을 기댔을 때는 머리가 닿아버린다. 그래서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이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에요. 그런 소음 측면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뒷바퀴 위에 앉아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아주 못 앉을 승차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철이 들어왔을 때 통통 튀겨가지고 머리가 자꾸 부딪히거나 몸이 흔들려 버리면은 승차감이 너무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느낌은 이런 잔진동들이 좀 올라오는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아주 못 앉을 구성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3열 승차감 측면에서도 팰리세이드랑 비교했을
봤을 때는 조금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팰리세이드가 진짜 2열, 3열 승차감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 지점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의 가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7인승 구성 같은 경우에는 6,77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6인승 같은 경우에는 6,850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구성 분명히 옵션 측면에서도 크게 꿀리는 거 없고 전반적인 이 질감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취향 차이로 좀 나뉠 것 같은데, 가족을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팰리세이드가 정답인 것 같고, 근데 이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딱 팰리세이드와 익스플로러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이지 않은 방향에서 균형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 아틀라스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아틀라스 시승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